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6일, 죄송해요. 저 3주차 어드브 세션 발표고요. 그 사전 연구,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기반 연구 발표할 유광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디퓨전 베이스드 로컬라이즈드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로 디프 스타일러라고 이제 압축돼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디프 스타일러 모델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세 모델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을 갖고 와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인트로덕션 메서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레퍼런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하면은 저 밑에 이미지가 다인데요. 이제 디지털 이미지의 스타일 타겟에 독특한 속성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트 이미지라고 이제 저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이미지, 그다음 스타일 이미지처럼 뭐 여기 고의 그 이미지를 이제 콘텐트 이미지에 입히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제 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목표는 컨텐츠의 의미적 완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의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건 이제 유지하고 이 스타일만 입히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들은 이미 스타일 정손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텐츠 의미와 스타일 속성 간의 균형 유지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스타일 이미지를 입혔지만 거의 콘텐츠의 이미지랑 같은 건지 이제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 간의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프 스타일러가 나오게 됐는데 효율적이고 정밀한 이미지 스타일 전송을 지원하는 새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기반의 로라를 사용해서 적용한 첫 번째 모델이고요. 스타일 타겟의 본질을 요약하고 캡슐화해서 이제 전송하는 새로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로라가 유넷의 공간적 특성을 일관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마스크 방식의 스타일 전송 기술 개발이라고 이제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프 스타일러에서는 이제 총 세 가지의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스타일 변화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 이미지하고 뭐 귀여운 이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스타일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콘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해서 콘텐츠 이미지의 속성을 지정된 스타일 대상으로 변환하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변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기반 로컬 스타일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이 예시인데요. 특정 영역만 스타일 변화를 원할 경우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해당 영역의 스타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 사진에다가 더 페이스하고 이제 스타일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아기의 얼굴만 이제 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인데요. 마스크 프롬프트와 스타일 대상을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마스크 프롬프트와 스타일 대상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 예시를 보면 이 배 사진에서 더 sea surface 해서 이제 배를 마스크하고 이제 파도 부분을 이제 마스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ship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타일을 입히게 되고 바다에는 이런 형태를 입혔을 때 이제 총 두 가지의 스타일이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돼서 이제 결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개의 방식을 제안했고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로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로라를 먼저 좀 설명하자면 페프트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좀 LLM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 하나인데 이제 요즘 LLM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전체 모델에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 하고자 나온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전 학습 모델의 특정 작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튜닝하는 방법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 보시고 로라를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거대 모델들의 어떤 웨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정된 어떤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제 처음 입력 값이 들어올 때 왼쪽 먼저 설명드리자면 처음 왼쪽 값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 어떤 도메인에 학습되지 않은 이 베이스 모델 웨이트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여기가 이제 로라의 핵심 부분인데 로라의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로 나눠져 있고 A는 이제 뭐 평균이 0이고 시그마로 이제 된 이제 가우시안으로
초기화가 돼 있고 이제 B는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라 이제 각자 바꾸면 된다 하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에 약 1% 미만으로 된 아주 작은 수의 웨이트를 가진 어댑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댑터를 갖고 이제 왼쪽에 있는 베이스 모델은 냅두고 오른쪽의 모델만 학습해서 우리의 특정 도메인을 여기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댑터에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왼쪽 많은 것들은 이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학습에는 이제 여기 아주 1% 미만의 아주 작은 파라미터만 학습해서 이 두 개에 나온 결과물을 결합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로라 찾아보면은 리뷰가 많아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디프 스타일러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먼저 콘텐츠와 스타일 이미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텐츠 이미지와 이제 하단의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마스크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될 거면은 이제 마스크 프롬프트를 통해 특정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콘텐츠에서 더 레이크 서페이스 하면은 이제 강의 이제 호수에 어떤 서페이스를 이제 마스크 프롬프트를 받아서 베스트 쌤이라는 이제 모델이 마스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DIM 인버전을 통해서 콘텐츠 이미지에서 ZT와 스타일 이미지에서 ZT를 추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코더를 거쳐서 DDIM 인버전을 통해서 ZT를 뽑아내고 이제 스타일에서도 ZT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처와 어텐션을 인젝션 하게 됩니다. 로라 유닛은 이제 유닛 아키텍처 내에서 사용되면 스타일 이미지 특징을 콘텐츠 이미지 선택된 영역에 주입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로라도 왼쪽 건 고정돼 있고 오른쪽 것만 이제 파인 튜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디퓨전 모델에 이제 사용되는 유닛을 고정하고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유닛에만 이 원본의 ZT와 이 스타일을 입혀갖고 새로운 이제 어댑터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두 개의 유닛을 이제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마스크 M을 통해서 선택된 영역에만 이제 스타일 변환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된 영역과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각각에 맞게 DDIM, 디노이징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유닛이 있고 이 두 개의 유닛이 이제 디노이징을 통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원본을 복원했을 거고 이 밑에 친구는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 수식을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ZT 별이고 여긴 ZT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뽑아보면은 이제 1하고 0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ZT랑 이제 1하고 0만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인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스크가 있는 부분만 이제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숫자가 0으로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ZT의 원본에서 남은 부분을 추출해서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ZT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코더를 사용해서 ZT에서 변환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여기 산하고 뭐 요트하고 이런 거는 다 원본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밑에 그 레이크 서페이스만 이 스타일이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되게 빠르고 가볍게 스타일을 변환하는 디프 스타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피리먼트인데 사실 이런 거는 결과물 사전 조사다 보니까 제가 숫자 위주보단 결과물 위주로 갖고 왔고요. 제 왼쪽 열이 이제 컨텐츠 그리고 가운데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아울즈를 보면은 정말 그 구조가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델들은 좀 구조가 많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바다 사진도 잘 만들어내고 산도 잘 만들어내고 그래서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기반으로 한 방식인데요. 먼저 이 이미지에다가 두 개 스타일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스타일을 입히게 되면은 이제 이 스타일의 원본 이미지, 그다음에 이 스타일의 원본 이미지,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통해서 마스크를 추출하고 이제 두 개의 마스크를 결합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당 부분만 여기 해당 부분만 여기는 더 선이니까 이제 해 부분만 요 느낌이 입혀지고 이제 여기는 바다 표면만 이렇게 입혀지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같은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로라 피처 앤드 어텐션 인젝션이라고 어 이제 뭐 그 크로스 어텐션 쓸 거냐 셀프 어텐션 쓸 거냐 같이 쓸 거냐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디프 스타일러가 제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피처와 그 어텐션 인젝션에서 스텝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그램의 변화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라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제안했고요. 학습한 속성을 기반으로 피처와 어텐션 주입을 통해 이미지 학습 과정을 안내했다는 이 두 가지의 콘클루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